어서 오세요. 아니,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내놓으신 겁니까? 토요일 점심시간 강남역 번화가의 한 매장. 낡은 점퍼를 입은 60대 남자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알바생은 이미 눈시울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한 여자가 침착하게 걸어 나왔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었죠. 손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묘한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진상 손님이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한 거대 기업 회장의 평생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반전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서울 테헤란로의 63층 빌딩 최상층, 한도식 회장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68, 대한건설을 일궈낸 남자였죠. 전국 100개의 현장, 연매출 5조. 그가 만든 건설 왕국이었습니다. 회장님, 준호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들여보내. 아들이 들어왔어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과 달리 오늘은 뭔가 결연해 보였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이었어요. 한도식은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호텔 체인 김 회장 딸이냐? 아니면 홍 의원 조카? 아닙니다. 더한상 강남역점 점장입니다. 한도식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더한상?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 네. 점장인데 최지우라고 29입니다. 한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음식점 점장? 그것도 프랜차이즈? 최연소 점장이고 전국 최고 매출 기록 보유자예요. 집안은? 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고아입니다. 10살에 보육원에 들어갔고 18배 나와서 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한도식이 펜을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제정신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배경도 학력도 그 무엇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언론이 뭐라 하겠어? 주주들은? 그녀는 자수성가했습니다.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런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라. 준호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아버지야말로 편견을 현실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한도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여름,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던 25살 미선. 나는 가난해도 행복해. 도식씨만 있으면 돼.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정략 결혼은 3년 만에 끝났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준호가 사진을 남기고 나갔어요. 한도식은 사진을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린 손님에게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여자. 최지우. 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그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 물론 회장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식은 그동안 아들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식탁에서 마주쳤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죠. 준호는 여전히 단호한 눈빛이었고 한도식은 그런 아들을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최지우라는 이름이 맴돌았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둔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봤죠. 웃고 있는 얼굴,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까지.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한도식은 자신도 모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출신, 고졸, 배경도 없는 29살 여자.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기에 준호가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도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그는 평소엔 열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아직 회장이 되기 전, 현장을 뛰어다니던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검정색 점퍼를 꺼냈어요. 30년은 됐을 거예요.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지퍼도 반쯤 고장나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걸린 청바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발해서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죠. 신발장 맨 아래 칸에서는 먼지투성이 운동화를 찾아냈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어요. 한도식은 평소 입던 실크 파자마를 벗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죠. 점퍼를 입으니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오래 보관해둔 옷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죠. 청바지는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도식의 허리둘레가 늘어난 거였어요. 억지로 단추를 잠그니 배가 나와 보였죠. 마지막으로 회색 털모자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어요. 깊숙이 눌렀으니 얼굴이 반쯤 가려졌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의 자신이었죠. 아직 더한 상이 작은 분식집 하나였을 때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한도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그는 마지막으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쓰던 에르메스 지갑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신용카드는 모두 빼고 현금 몇만 원만 넣었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도식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벤틀리 문을 열어주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혼자였죠. 그는 주차장을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의 서울은 고요했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한도식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어요. 교통카드도 없어서 현금으로 표를 샀죠. 역무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한도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차라서 지하철 안은 한산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한도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68배 나이에 수조원대 기업의 회장이 이런 꾸민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있다니.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하니까요. 하지만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역 주변은 이미 붐비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지나갔죠. 한도식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8번 출구로 나오자 더한상 간판이 바로 보였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었죠. 전면이 유리로 된 깔끔한 매장. 요즘 트렌드에 맞춘 모던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좌석 배치, 효율적인 동선, 잘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회장이 아닌 까다로운 손님이었어요. 매장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저 안 어딘가에 최지우가 있겠지. 한도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입구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대학생 알바였죠. 한도식은 대답 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일부러 무뚝뚝하게 구는 거였죠. 김민수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도식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네.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주문은 키오스크 쓰면 되는 거지, 뭐. 한도식은 일부러 구석진 자리를 골랐어요. 여기서는 주방 입구와 카운터가 다 보였죠. 매장 전체를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지만 일부러 헤맨 척했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누르다가 한숨을 푹 쉬었죠. 도와드릴까요? 김민수가 다가왔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예전엔 그냥 말로 주문하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김치찌개. 네. 여기 김치찌개 메뉴가 있고요. 그냥 보통 김치찌개.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김민수가 재빨리 주문을 입력했어요. 공깃밥은 포함되어 있고요. 음료는 됐어. 빨리나 줘. 한도식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주방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최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사무실에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출근 전일까? 10분쯤 지났을까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들고 온 건 다른 직원이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한도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맛을 봤어요. 사실 완벽한 맛이었죠. 이 집만의 특제 레시피인 것 같았고 신선한 재료를 써서 풍미도 좋았습니다. 간도 딱 적당했어요. 하지만 한도식은 갑자기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야? 김민수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가? 문제? 이게 김치찌개야? 짜기만 하고 맛은 하나도 없잖아. 돈 받고 파는 게 이런 거야? 한도식은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어요. 김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다시는 무슨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점장이나 불러와. 점장님은 지금 불러오라고. 한도식이 테이블을 쾅 쳤어요. 김민수는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주방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봤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주방 쪽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침착하게 걸어 나왔어요.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여성. 단정한 유니폼 위에 점장 최지우라는 명찰이 선명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녀는 한도식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점장 최지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한도식은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만났군.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점장?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점장이야? 한도식이 일부러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구만.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지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중한 자세를 유지했죠.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짜고 맛없고 냄새나고 뭘 더 말해? 한도식은 일부러 억지를 부렸어요. 사실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했죠. 그녀는 김민수 앞을 가로막듯이 섰습니다. 동시에 뒤돌아 김민수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그리고 다시 한도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직원 교육과 음식 품질 관리는 모두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한도식은 살짝 놀랐어요. 보통은 알바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주방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자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나선 거였죠. 그래서 사과하면 끝이야? 아닙니다. 우선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매장 비용이 아니라 제 사비로요. 손님께 불편을 드린 건 제 잘못이니까요. 한도식은 더욱 놀랐어요. 자기 돈으로 손님의 식사를 대접하겠다니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필요 없어. 다시는 안 올 거니까. 한도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단호함이랄까, 확신이랄까. 혹시 건강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편이신가요? 뭐, 저희 아버지도 혈압 때문에 늘 싱겁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외식할 때마다 짜다고 하세요. 혹시 그러신가 해서요. 한도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화를 내는 손님을 배려하는 말. 진상을 부리는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느껴졌죠.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직접 주방에 가서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간을 조절해서요. 5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식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저런 반응은 예상 못했는데 정확히 5분 후 지우가 새 김치찌개를 들고 나왔어요. 직접 들고 온 거였죠. 간을 조금 줄였어요. 대신 다시마 육수를 더 진하게 해서 감칠맛은 살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도식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어봤죠. 놀라웠습니다. 확실히 간은 줄었는데 맛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본사 레시피와는 다른, 하지만 더 정성스러운 맛이었죠.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 좀 먹을 만하네. 다행입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쿠폰이었죠. 다음에 오시면 무료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불편하셨던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요. 한도식은 쿠폰을 받아들었어요. 손글씨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최지우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에 또 이러면? 한도식이 일부러 까칠하게 물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또 불편하시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명함을 꺼냈어요.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도식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더한상 강남역점 점장 최지우. 그 아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김민수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아마 위로하는 말이겠죠. 한도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김치찌개를 계속 먹었습니다. 흥미로운 여자군. 첫인상은 합격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도식은 첫 방문 이후로 최지우를 잊을 수 없었어요. 자기 돈으로 손님 식사를 대접하겠다던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밤에 잠을 청하려 누워도, 아침에 신문을 펼쳐도,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의 우연일 수도 있어. 한도식은 자신을 설득하려 했어요. 누구나 한두 번은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손님 앞에서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돈으로 대접하겠다는 건 달랐어. 일요일 오전 한도식은 서재에서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는 여전히 대화를 피하고 있었죠. 식사 시간도 일부러 다르게 잡고 집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고집스러운 침묵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한 번 더 가봐야겠어. 한도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시험해 보기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가 똑같이 행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요일 오후 12시 45분. 한도식은 다시 그 낡은 점퍼를 꺼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변장이었죠. 거울을 보며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진상 중의 진상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매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였어요. 일요일 점심 피크 타임. 더한상 강남역점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입구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안에서는 주문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입구를 지키던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름표를 보니 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도식은 그를 무시하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 나 저번에 왔던 단골이야. 점장이 특별히 모시라고 했다고.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정민주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러신가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바쁜 사람이야. 한도식은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구석에 예약석이라고 표시된 테이블이 비어 있었죠. 4인 테이블이었는데 한도식은 거기에 혼자 떡하니 앉았습니다. 손님, 여기는 예약된 자리인데요. 정민준이 황급히 따라왔어요. 예약? 누가 예약했는데? 30분 후에 오시기로. 30분 후? 그럼 지금은 비어 있잖아. 내가 먹고 일어나면 되지. 한도식은 억지를 부렸어요. 주변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죠. 정민주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점장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모두 정신이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한 알바생이 나왔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이름표에는 박소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뜨거운 된장찌개 2개와 제육볶음이 올려져 있었어요. 팔이 가늘어서 트레이가 살짝 흔들렸죠. 신입이구나. 한도식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걸음이 조심스럽고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박소은이 한도식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한도식이 일부러 발을 쭉 뻗었습니다. 통로 한가운데로. 예상대로 박소은이 발에 걸렸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트레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철버? 된장찌개에 국물이 튀었어요. 한도식의 바지와 신발에 뜨거운 국물이 흩뿌려졌죠. 사실 한도식이 의도한 일이었지만 그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고함 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시끌벅적하던 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내 바지 좀 봐. 신발도 다 버렸잖아. 한도식은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어요. 박소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트레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트레이를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고 휴지를 꺼냈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닦는다고 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바진 줄 알아? 사실 낡은 청바지였죠. 하지만 한도식은 마치 명품인 것처럼 굴었어요. 박소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변상? 너 같은 알바생이 이걸 변상할 수 있어? 이거 30만 원짜리야.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박소은은 더욱 겁에 질렸어요. 이제는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알바생이 실수한 건데 저 나이에 30만 원이면. 하지만 한도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장 불러. 당장 점장 나오라고 해. 그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나 봐요. 주방 문이 열리고 최지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울고 있는 박소은, 분노한 표정의 손님, 쏟아진 음식, 그리고 굳어있는 다른 직원들. 지우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박소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소은아, 괜찮아. 숨 한 번 깊게 쉬어.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박소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서 좀 진정해. 내가 처리할게. 박소은은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점장님, 제가 잘못. 괜찮다니까. 어서 들어가.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박소은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한도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죠. 손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끝이야? 내 바지는 어떡하고? 한도식은 계속 소리쳤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물론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세탁비와 함께 새 옷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아닙니다. 제 개인 비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또 개인 비용이었어요. 한도식은 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직원 교육이 제 책임이니까요. 제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한 손님이 말했어요. 아니, 점장님이 무슨 잘못이야? 알바생이 실수한 건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매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점장인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한복판에서 모든 손님이 보는 앞에서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점장이 무릎을 꿇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손님 너무 오버하는데.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일어났어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점장님이 무릎까지 꿇는데 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너무하시네. 알바생 실수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제 한도식이 오히려 궁지에 몰렸어요. 매장 전체가 그를 비난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제 직원의 실수는 제 실수입니다. 손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도식은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 여자, 자존심도 없나?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직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1. 일어나요. 한도식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손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됐다고. 일어나. 한도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견딜 수 없었어요. 지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세탁비는 제가. 필요 없어. 한도식은 그렇게 소리치고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때 지우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그래도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탁비입니다. 부족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도 함께 건넸어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소은이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도식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거절하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매장을 나가려는데 뒤에서 박소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장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인데. 지우의 대답이 들렸어요. 아니야. 누구나 실수는 해. 나도 처음엔 하루에 10번씩 실수했어. 정말요? 응. 한 번은 손님 옷에 짜장 소스를 다 쏟은 적도 있어. 그때 우리 점장님이 나 대신 사과해 주셨지. 그래서 점장님도 그래. 나도 그때 점장님께 배운 거야. 직원을 지키는 게 진짜 리더라는 걸. 한도식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직원을 지키는 게 진짜 리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밖으로 나온 한도식은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더 한 상 매장을 바라봤죠.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하고 있었어요. 무릎에 묻은 먼지도 털지 않은 채 손님들을 응대했죠. 박소은도 다시 나왔어요. 아직 눈이 빨갰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어주는 게 보였어요. 저게 진짜 리더십인가? 한도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의 어머니가 미선을 처음 만났을 때였죠. 고급 레스토랑에서였는데 미선이 실수로 물잔을 엎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교양도 없이. 어머니가 소리쳤을 때 한도식은 어떻게 했던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선이 혼자 울며 사과하는 걸 지켜만 봤어요. 미안해. 그때 미선을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지우는 달랐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직원을 지켰죠. 한도식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실까 해서요. 일주일 만에 아들이 먼저 연락한 거였어요. 그래.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한도식은 다시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자 매장이 조금 한산해졌어요. 지우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마 격려하는 말이겠죠. 준호야. 한도식은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 조금씩 이해가 되는구나.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그 다음 주 목요일 오후 한도식은 이번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진상 손님이 아닌 관찰자가 되기로 한 거죠. 평일 오후 3시 애매한 시간대라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한도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오늘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생각이었죠. 그때 매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더한상 강남역점입니다. 지우가 전화를 받는 게 들렸어요. 아, 본사 김 부장님. 네. 네. 오늘 오후 5시예요?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VIP 고객 예약이요? 30명.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의 얼굴에 고민이 서렸어요. 그녀는 예약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큰일이네. 직원을 불렀어요. 민수야, 우리 오늘 5시에 예약 있지? 네, 점장님.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파티요. 작년에도 오셨던 분들이요. 지우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한도식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본사 임원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전무님. 아, 그 VIP 고객이 전무님 지인이신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죄송하지만 같은 시간에 이미 예약이. 네, 취소하고 VIP를 받으라고요? 한도식은 놀랐어요. 본사에서 압력을 넣는 거였죠. 그것도 전무가 직접. 어떻게 할까?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전무님.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죠. 이 어르신들은 1년 전부터 예약하신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자녀분들도 계시고요. 죄송하지만 먼저 약속드린 분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마 화가 나서 끊은 것 같았죠.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점장님, 괜찮으세요? 본사 전무님이.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30분 후 매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본사 영업부장, 다른 한 명은 과장인 것 같았죠. 최지우 점장. 영업부장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네, 부장님.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당장 옷이 예약 취소해.
전무님 짓이야.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매장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대드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원칙? 돈이 원칙이야. VIP 고객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한 번에 500만 원 쓰는 고객이라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먼저 예약하신 분들이 우선입니다. 아, 부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일 그만두고 싶어? 본사 지시를 거부하는 거야? 한도식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 영업부장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박전무의 오른팔이었죠.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매장의 점장입니다. 매장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와 보행기를 밀고 온 할머니였죠. 아이고, 지우야.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조심히 오세요. 계단 괜찮으셨어요? 괜찮지. 오늘 우리 영감 팔순이라 꼭 와야지.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매년 여기서 하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 집 같아. 그때 영업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 취소라니. 우리가 작년부터 예약했는데 다른 날 오세요. 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1년 만에 모이는 건데 지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약 그대로 해드릴게요. 아, 최지우. 부장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무시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로 준비해뒀어요. 그녀는 노부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부장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너 정말 미쳤어? 당장 나가서 전무님께 사과해. 지우는 부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장님이 나가주세요. 우리 손님들 불편하잖아요. 뭐, 보안 부를까요? 지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매장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뱉은 말이 들렸어요. 두고 봐. 넌 끝났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우를 봤어요. 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자, 할머니 생신상 준비하자. 특별히 신경 써서. 한도식은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매출보다 사람을 택했구나. 오후 5시가 되자 노부부의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15명쯤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안았습니다. 지우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죠. 매년 이렇게 해주니 고맙지 뭐야.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어. 당연한 일인걸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오는 건 음식 때문만이 아니야. 지우, 내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오는 거지. 맞아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작년에 어머니 혈압 때문에 쓰러지셨을 때도 지우 씨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주셨잖아요. 한도식은 놀랐어요. 그런 일도 있었구나. 지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3시간이나 병원에 있어줬잖아. 딸이 말했어요. 저희가 지방에서 올라올 때까지요. 얼마나 고맙던지. 한도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자, 정말 특별하구나.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카운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점장님이 이미 계산하셨어요. 뭐? 아까 보니까 혼자 오래 계신 것 같아서 서비스로 드린다고. 한도식은 뒤를 돌아봤어요. 지우가 노부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밖으로 나온 한도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500만 원 매출 대신 15명 가족의 마음을 택했어. 본사 전무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커리어를 걸고서라도 약속을 지켰어. 한도식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은 어땠던가. 아버지가 미선과 헤어지라고 했을 때 그는 순순히 따랐어요.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최지우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약속을, 매출보다 신의를 택했어요. 집에 도착한 한도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최지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 준호가 두고 간 그 사진이었죠. 한도식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지우,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니?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였습니다. 들어와라.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지우의 사진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살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지우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한도식은 아들을 봤어요. 그래?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일단 한 번은 뵙고 싶다고. 한도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알았다. 내일 저녁 7시 한남동 레스토랑으로 와라.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가 나간 후 한도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까지 조사 하나만 더 해줘. 상대는 비서실장이었어요. 최지우 점장의 과거, 특히 보육원 시절 얘기를 자세히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한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지막 확인이다. 정말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최지우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돈이나 배경이 아닌 마음이 특별한 사람. 다음 날 토요일 오전, 한도식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어요. 최지우의 과거에 대한 조사 결과였죠. 회장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최지우 점장이 보육원에서 나온 후 처음 일한 곳이 바로 그 더한상 매장입니다. 11년째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도식은 놀랐어요. 요즘 시대의 한 직장에서 11년이라니. 그리고 보육원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15살 때 보육원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답니다. 기부금 300만 원이 사라졌는데 최지우가 범인으로 지목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가 진범이 잡혔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최지우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대요. 한도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변명을 안 했다고? 네.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진범이 잡힌 후에도 그 아이를 용서했다고 해요. 한도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5살에 그런 믿음과 용서를 보통 아이가 아니었구나. 오후 2시 한도식은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저 더한상 박 전무입니다. 더한상 본사의 전무였어요. 한도식과는 골프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죠. 대한건설이 더한상 신규 매장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전무 무슨 일이요? 사실 우리 강남역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출 누락 건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 누락? 네. 어제 저녁 매출이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본사 직원들이 가서 확인 중입니다. 한도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최지우 점장과 관련이 있소? 아, 회장님도 아시는군요. 준호 전무님 때문에 그 점장 평소 평판이 어떻소? 솔직히 너무 고집이 세서 본사에서는 좀 어제도 VIP 고객 건으로 지시를 거부했거든요. 한도식은 직감했어요. 이건 보복이었죠. 내가 한 가지 조언하자면 공정하게 처리하시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더한상 이미지만 나빠질 거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도식은 불안했어요. 박 전무의 목소리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 준비해. 지금 강남역점으로 간다. 오후 3시 한도식이 매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매장 한가운데 더한상 본사 직원들이 둘러서 있었고 지우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었죠. 손님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평범한 손님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최지우 점장, 어제 저녁 7시 매출이 200만 원 누락됐습니다. 본사 인사팀장이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마감했고 POS 정산도 확인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스템상으로는 누락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럼 카드 승인 내역 확인해 보셨나요? 현금 영수증 발행 기록도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종 마감 금액이 안 맞아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어제 7시 모든 거래가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인사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CCTV는 어제 마침 고장이었답니다. 고장이요? 그럴 리 없는데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그때 영업부장이 비웃듯 끼어들었어요. 어제 VIP 건으로 마찰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변명 그만하세요. 결국 관리 소홀이든 뭐든 점장 책임 아닙니까?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점장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김민수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맞아요. 점장님은 매일 2번씩 정산 확인하시는데 박소은도 거들었죠. 조용히 하세요. 인사팀장이 소리쳤어요. 직원 증언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최지우 점장, 일단 정직 처분하고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정직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정직이라니. 이건 너무 불공정해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본사 결정입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한도식이 일어섰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손님,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인사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한도식은 천천히 다가가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상관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시오. 명함을 받은 인사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대한건설 회장 한도식? 네. 대한건설 회장님이십니까? 영업부장도 황급히 다가와 명함을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맞소. 우리 회사가 더한상 신규 매장 공사를 연간 50곳 이상 하고 있지. 작년에만 계약 금액이 500억이었소. 한도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그런데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회사와 계속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오. 인사팀장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절차? CCTV가 고장이라니 참 신기한 우연이군요. 한도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전무와 직접 통화해봐야겠소. 회장님, 잠깐만요. 영업부장이 다급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한도식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죠. 박 전무, 나 한도식이요. 대한건설. 전화기 너머로 박 전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강남역점에 있는데 매출 누락건 말이요. 본사 서버 백업 자료 확인해 봤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아직 확인 안 했다고? 그럼 무슨 근거로 직원을 정직시킨다는 거요? 한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장 확인하시오.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소. 전화를 끄는 한도식은 본사 직원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5분 후에 진실이 밝혀질 거요. 인사팀장과 영업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확히 5분 후 한도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박 전무. 아, 역시 시스템 오류였군요. 서버 동기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사 직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CCTV도 멀쩡하다고요? 그럼 왜? 한도식은 전화를 끊고 인사팀장을 똑바로 봤어요. 시스템 오류였다는군. 그런데 왜 확인도 안 하고 직원을 몰아붙인 거요? 저희가 실수?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 아니오? 한도식은 영업부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어제 VIP 건으로 앙심을 품고 보복한 거 아니오? 절대 아닙니다. 영업부장이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전무에게 말하겠소. 앞으로 대한건설은 더한상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할 거라고.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으니. 회장님, 제발. 인사팀장이 거의 울 듯한 표정이 됐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지우 점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야겠지. 인사팀장은 지우에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급했습니다. 영업부장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우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허둥지둥 매장을 빠져나갔어요.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하며 지우를 둘러쌌어요. 점장님, 다행이에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해요. 하지만 지우는 한도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할 일 없소.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요. 한도식은 잠시 지우를 바라봤어요. 15살의 누명을 쓰고도
묵묵히 견뎠던 아이. 그때도 이랬겠지. 진실을 믿으며. 그런데 왜 더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소? 네, 충분히 부당하다고 소리칠 수 있었는데. 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흔들리면 다들 불안해할 테니까요.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생각이요. 그는 매장을 나가다가 멈췄어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한남동 라루체 레스토랑 알고 있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든. 너무 놀라지 마시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한도식은 매장을 떠났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비서실장이 물었죠. 회장님, 미리 힌트를 주신 건가요?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이제 확신이 서니까. 한도식은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최지우, 그녀는 우리 가문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해. 이제 몇 시간 후면 상견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저녁 7시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앞에서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옆에는 준호가 서 있었죠. 그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뭐가요? 오늘 낮에 우리 매장에 오신 분이 저한테 오늘 저녁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놀라지 말라고.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대한건설 회장님이요. 본사 직원들이 저를 모함했을 때 도와주셨어요. 준호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지우를 만났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분이 아버님이라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 테이블에 한도식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회장의 모습으로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진상을 부렸던 그 노인. 알바생 대신 욕을 먹으며 무릎 꿇었을 때도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오늘 낮에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한도식이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일주일 전 준호를 쫓아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죠. 지우와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도식도 다시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무례한 건 내 쪽이었소. 한도식이 지우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을 시험한 거였어요. 용서해 주시오. 시험이요? 보육원 출신, 고졸, 배경 없는 여자. 그게 내가 아는 당신의 전부였소. 한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해한다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배경도 학력도 없는 제가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한도식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잠깐,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첫날 당신은 자기 돈으로 진상 손님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둘째 날 알바생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었소.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셋째 날 500만 원 매출보다 노부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누명을 쓰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지켰소.
한도식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지우 앞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놀라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우도 황급히 일어나 한도식을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도식은 이미 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최지우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틀렸소. 완전히 틀렸어. 회장님, 사람을 돈으로, 배경으로, 학력으로 판단한 내가 부끄럽소. 한도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알바생을 위해 무릎 꿇는 걸 봤을 때 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봤습니다. 40년 전 내 첫사랑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죠. 하지만 난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녀를 버렸소.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혼자서 외롭게. 한도식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를 받아주시오. 그리고 이런 못난 사람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는 용서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지우가 한도식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도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 주니. 그는 준호를 봤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사람을 보는 눈은 내가 훨씬 나았구나.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지우 씨. 한도식이 지우를 다시 봤어요. 당신이 이 회사를 지키고 있었군요. 사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준호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받아주시겠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한도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도식은 4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줬고 지우는 보육원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준호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지우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어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어요. 무너진 진열대를 혼자 정리하고 있었는데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면서도 웃고 있었거든요. 한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진짜 강함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는 지우를 봤어요. 당신이 우리 가문에 그걸 가르쳐 줬소.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지우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한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40년 만에 깨달았소. 진짜 가문의 품격은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 그는 다시 지우와 준호를 봤어요. 너희 둘이 만들어갈 가정이 진짜 명문가가 될 거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명문가. 준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한도식이 일어섰어요. 자,
이제 건배를 해야겠다. 세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한도식이 말했어요. 가족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한도식은 생각했어요. 미선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르쳐 주려 했던 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눈앞에 지우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지우 씨. 당신이 내 아들을 택해줘서, 그리고 이 늙은이의 다친 마음을 열어줘서. 일주일 전 한도식은 말했었죠. 사람을 보는 눈부터 다시 배워라. 그런데 정작 다시 배워야 했던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스승은 바로 며느리가 될 지우였어요. 1년 후, 더한상 강남역점. 점장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호했어요. 지우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죠. 우리 점장님이 곧 엄마가 되신대요. 김민수가 즐겁게 외쳤어요. 그래도 점장님은 영원한 우리 점장님이에요. 박소은도 거들었죠. 지우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그때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식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낡은 점퍼가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할아버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도식은 이제 이 매장에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오늘도 김치찌개? 지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가 최고지. 한도식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준호에게 모든 걸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아버님, 아기 이름은 정하셨어요? 그럼 벌써 10개는 생각해뒀지. 모두가 웃었어요. 한도식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그걸 가르쳐 준 건 바로 보육원 출신의 고졸 며느리였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체면과 자존심에 갇혀있던 한 노인이 젊은 며느리를 통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릎 꿇는 건 굴복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사과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